안녕하세요. 커피앤톡입니다.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파혼을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. 지금 생각하면 이기적이고 말만 앞서는 놈과 결혼까지 할 생각을 하고 행복을 꿈꿨었다는 게 끔찍하네요. 예비신랑 전 애인이지만 그냥 그 사람이라고 호칭할게요. 그 사람과의 만남은 5년 전에 시작됐습니다. 저희 부모님에겐 건물이 하나 있어요. 부모님께선 외동딸인 저에게 그 건물을 물려주신다고 하셨고 미리 상가 관리하는 연습부터 해보라고 하시면서 1층 상가 관리를 저에게 맡기셨죠. 그래서 전 대리인으로 1층 상가 관리를 해왔습니다. 그런데 5년 전 한 가게가 제 건물로 들어왔어요. 그 가게는 한 사장님이 부인분과 여는 음식점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가게의 아들이었죠. 처음 건물 보러 왔을 때부터 계약까지 그 사람은 부모님과 항상 함께 와서 부모님 대신 일 처리를 해주더군요. 건물에 문제는 없는지부터 관리비의 사용처, 주변 시세와의 비교, 계약의 위법성이 있는지 등 말이죠. 보통 자기 부모의 일이라고 해도 귀찮아서 그렇게까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부모님을 잘 챙기는 모습이 그땐 꽤 멋져 보였습니다. 그 후 그 음식점 맛이 괜찮기도 하고 제 건물에 있다 보니 관리차 자주 가서 식사를 했는데 한 번씩 그 사람이 있을 때가 있더군요. 그때마다 인사를 나누고 가볍게 얘기 나누고 하다 보니 친해지게 됐어요. 그리고 어느덧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. 연애는 나름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저한테 참 잘했었거든요. 모든 것들을 제 위주로 생각하고 저에게 맞춰주는 사람이었습니다. 아, 제가 건물 주인이 될 걸 알고 그 사람이 저에게 접근하거나 저에게 잘해준 건 아니었어요. 그 사람은 저를 돈을 받고 1층 상가 관리를 대리해주는 사람으로만 알았거든요. 괜히 건물주라고 뻐대기도 싫었지만 혹시나 건물에 욕심내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전 모든 사람들에게 그 건물이 저희 부모님 건물이라는 사실을 숨겼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잘해준 사람이었던 거죠. 그랬던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건 결혼 얘기가 나올 때부터였습니다. 정확히는 저희 집에 인사를 온 후 결혼 허락을 받은 이후부터인 것 같아요. 저희 부모님은 그 사람이 효심도 있어 보이고 저한테도 지극정성으로 잘 해준다고 하니 별 문제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. 저희 집은 꽤 넉넉했기에 남편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았어요. 중요한 건 저를 평생 사랑해 줄 사람인지 아닌지였죠. 제가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항상 칭찬도 했었기에 부모님은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사람의 부모님께 따로 인사드리러 가진 않았어요. 갈 필요가 없었죠. 말씀드렸다시피 그 음식점에 자주 갔었기에 저는 그 집의 단골이자 건물 관리 대행인으로서 이미 많이 봤었으니까요. 저와 그 사람이 연애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고 저를 좋아하셨기에 오히려 언제 결혼할 거냐고 재촉하셨었습니다. 결혼하겠다는 얘기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렸고 시댁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셨죠.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맡은 뒤 저희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. 결혼식은 언제 하면 좋을지, 집은 어디로 하면 좋을지,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 상의하고 계획을 짰어요. 그런데 그때부터 그 사람은 묘하게 전과는 다르더라고요. 연애 때는 결혼하면 여왕님을 모실 것처럼 말했었는데 은근히 며느리 역할을 말하기 시작했어요.
대표적인 건 집 문제였죠. 전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아서 소소하게 작은 빌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대출을 받아서 좋은 아파트로 가자고 하더군요. 물론 그것까진 상관없었어요. 그런데 위치도 시댁 가게와 가까운 곳으로 잡자고 했어요. 시부모님 가게가 바쁠 땐 저희가 가서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요. 전 그걸 왜 제가 가서 돕냐고 했더니 이젠 한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. 며느리가 시부모님 가게 바쁜데 가만히 있으려고 하냐고 하면서요. 네, 물론 가끔 가다 한 번씩 도울 수도 있겠죠. 그런데 그걸 위해 집까지 그 근처로 구하겠다는 건 단순히 가끔 가다 바쁠 때 돕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.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하더군요. 그냥 정말 필요할 때만 가끔 갈 거고, 오히려 따지고 보면 어차피 제가 관리하는 건물 근처로 가는 게 되는 셈이니 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 거래요.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싶어 결국 집은 그쪽으로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. 그런데 그 찝찝함은 헛된 게 아니었네요. 그걸 알게 된 건 시댁의 김장이었습니다. 시어머니께서 김장을 하신다고 저를 부르셨는데 참 당혹스럽더군요. 보통 결혼을 하기 전에는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 일을 시키지는 않잖아요. 저희는 아직 상견례도 하기 전이었는데 벌써부터 시댁에 가서 김장을 해야 한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게다가 저는 김치 잘 안 먹어요. 밥 한 끼 먹을 때 김치 한두 조각 먹을까 말까입니다. 이것조차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나 그런 거지. 애초에 밥상 자체에 김치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. 먹지도 않을 김치를 담그기 위해 시댁에 가서 고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싫은데 결혼도 하기 전에 시댁에서 그걸 시키려 한다는 게 좀 싫었죠. 그리고 저는 김장을 해본 적도 본 적도 없어서 방법도 잘 몰라요.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 자체가 김치를 잘 안 먹거든요. 어머니가 김장을 힘들어 하시기도 하시고 식단도 저염료로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요. 그래서 저는 살면서 김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할 줄도 모르는데 가서 괜히 욕만 먹는 건 아닐까 두렵기도 했어요. 이런 점들을 그 사람에게 말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. 시부모님이 일 시키려고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. 어머니가 보쌈을 정말 맛있게 하시기에 같이 보쌈을 먹자고 부르시는 거래요. 애초에 제가 시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 가서 밥도 자주 먹었기에 제가 김치를 안 먹는다는 사실도 아시는데 일을 시키겠냐고 하면서요. 그러곤 자기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알면서 괜히 사서 걱정을 한다고 하더군요.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렇긴 했어요. 연애하기 전부터 저는 시부모님의 단골 손님이기까지 했기에 따뜻하게 대해주셨었죠. 저에게 잘해주시는 건 연애 때에도 변함이 없었으니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. 결국 전 김장을 하러 시댁에 가게 됐어요. 보쌈만 먹기는 좀 그러니 도울 수 있는 건 돕자는 생각은 가지고요. 이른 아침부터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반겨주시더군요. 하지만 그것도 잠깐, 그 이후 저를 맞이한 건 산더미 같은 무와 배추였죠. 저는 무슨 농산물 시장에 온 줄 알았습니다. 아무리 한 해 먹는 김치를 담그는 거라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을 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 가게에서 쓸 김치까지 모두 담그시는 거라고 하시더군요. 평소에는 시기별로 좀 나눠서 담그긴 하는데 모처럼 며느리가 도우러 왔으니 한 번에 최대한 많이 담그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. 전 그 많은 숫자의 배추와 무에 1차적으로 당황하고 제가 왔기 때문에 더 많이 김장을 하신다는 말씀에 2차적으로 당황했죠. 제가 듣기로는
그저 보쌈 먹으라고 부르는 거라 하셨다고 했으니 말이에요. 시어머니는 자신은 배추 절인 걸 씻어야 하니 저보고 물을 씻으라고 하셨어요.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하면서 그 사람에게 눈치를 줬는데 그 사람은 웃으면서 저보고 힘내라고 하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. 억울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별 수 있나요? 전 하는 수 없이 물을 씻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샤워기로 물을 뿌리면서 적당히 씻어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보시더니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짜증을 확 내시더군요. 그리곤 수세미를 저에게 휙 던지시고 수세미로 빡빡 밀어내려고 하셨어요. 전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. 김장을 처음 해보는 제가 뭘 알겠나요? 잘 못하고 있으면 그냥 알려주시면 되는 건데 생전 안 내던 짜증까지 내셨으니까요.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수세미로 물을 박박 닦아내고 있었는데 한 30분 닦다 보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끓어오르더군요. 제가 무슨 시댁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 왜 김장을 도와주면서 욕까지 먹어야 하나 싶었었어요. 하지만 그 화를 시어머니께 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방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람에게 가서 따졌습니다. 보쌈만 먹으라고 해서 왔더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. 심지어 나는 욕까지 먹어가며 일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말이죠. 근데 그때 그 사람 컴퓨터로 게임이나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람은 보쌈 먹기 전에 며느리가 김장하는 거 조금 도울 수도 있지 왜 그리 화가 났냐고 되려 저에게 따지더군요. 제가 지금 이랬으면 얼마나 뭐 했냐고 말이죠. 그것도 못 참고 자신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실망이랍니다. 자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하호호 하면서 정도 다지고 할 거라고 생각했다네요. 그 소리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 하하호호 정을 다지는 걸 왜 일을 하면서 다지나요? 함께 맛있는 걸 먹고 재밌는 걸 보면서 다지는 게 정이죠. 그리고 그렇게 정을 일하면서 함께 다지는 게 좋으면 본인이나 시아버지는 왜 빠질까요? 그 소리를 그 사람에게 하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여기 와서 농땡이 부리지 말고 빨리 가서 일이나 하라고 하셨어요. 빨리빨리 안 하면 오늘 안에 못 끝낸다고요. 저는 또 시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화를 참아가며 계속 물을 씻었습니다. 혹시 무라도 다 씻으면 그 이후엔 쉬게 해주시려나? 아니면 그때부턴 시아버지나 그 사람이 같이 일이라도 하려고 하나 하는 헛된 희망을 가지면서요. 하지만 그 희망은 바로 박살이 났죠. 물을 씻은 뒤엔 체크를 주시더군요. 그 이후에도 계속 단계별로 김장을 해나갔죠.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김장만 하며 보냈네요. 시어머니와 둘이서 배추를 도대체 몇 폭이나 담근 건지 세기도 어려웠습니다. 중간중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식사를 차려줬는데 저는 그때 같이 먹지도 못했어요. 오늘 내로 끝내려면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빨리 끝낸 뒤에 먹자고 하시는데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. 아이 그럼 시아버지와 그 사람은 같이 도우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아직 정식으로 며느리가 되지도 않은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는데 부자 둘은 띵가띵각 놀다가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있는 게 말이 되나요? 시어머니가 하신다는 그 맛있다는 보쌈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. 남편이 자기 먹을 때 몇 번 쌈 싸다 준 게 끝이었어요. 그거조차 시어머니가 남자가 꼴산 없게 뭐하는 짓이냐고 눈치를 주셔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먹었어요. 김장 다 끝냈을 땐 보쌈은 부스러기 몇 조각밖에 남아있지 않았고요. 어차피 남아있었어도 먹지 않았을 것 같긴 하네요.
그때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던 생각 외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으니까요. 김장이 끝난 후 그 사람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.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그 사람에게 참았던 울분을 토해냈죠. 보쌈만 먹으라고 불렀다더니 이게 뭐냐. 사실 일 시킬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. 어떻게 결혼하기도 전에 하루 종일 김장을 시키냐. 시아버지는 그렇다 쳐도 왜 너까지 혼자 놀기만 하냐. 어머니 태도는 왜 갑자기 저러시는 거냐 등 김장하면서 쌓였던 모든 불만을 말했습니다. 힘들어서 화도 못 내고 따지는 정도로만요. 그랬더니 그 사람, 자기는 제가 지금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답니다. 어차피 결혼하면 식구인데 같이 먹을 김치 같이 담그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. 제가 김치 안 먹는 거 알지 않냐고 하면서 그게 왜 같이 먹을 김치냐고 했더니 자기는 김치를 먹으니까 와이프인 저도 같이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했어요. 그래서 김치 먹는다는 그 사람은 김장 안 했지 않냐고 하니 부엌 일은 남자가 건드리는 게 아니래요. 그리고 할 줄 모르는 자기도 도와봐야 오히려 방해되는 거라고요. 기가 막혔습니다. 누군 김장할 줄 알고 했나요? 생전 처음 해보는 김장이었는데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옛날 사고방식이 튀어나와 깜짝 놀랐어요. 평소에 저를 끔찍이도 생각하는 그 사람이었기에 가사 분담도 당연히 알아서 잘할 거라 생각하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런 소리도 어이없어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는 저를 생각해서 보쌈도 싸서 저 챙겨줬답니다. 그런데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게 억울하대요.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기에 화낼 만한 문제가 아니고 본인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저를 신경 쓰고 서포팅을 해줬다 이거죠. 전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더 힘이 빠져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 사람은 제가 말이 없는데도 계속 궁시렁댔고요. 시댁 김장 한번 한 걸로 유세를 떠내 어쩌네. 자기 같았으면 장인 때 김장 담글 때 장모님도 쉬라고 하고 혼자서 다 했을 거라고 했어요. 그 이후로도 말인지 된장인지를 계속 입에서 뱉어내는데 정말 꼴 보기 싫었습니다. 김장한 것까진 그렇다 쳐도 남편의 태도마저 저렇다면 어차피 상견례도 안 했으니 당장 파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집에 도착한 후 인사도 안 하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. 남편도 그런 제가 못마땅했는지 말없이 그냥 가버리더군요. 끝까지 그러는 그 사람이 너무 밉더군요. 하지만 그날은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피로해서 집에 들어간 뒤엔 바로 뻗었어요. 그리고 다음날 그 사람에게선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연락이 오더군요. 제가 연락을 씹어버리자 그 사람은 아직도 꽁에 있냐고 하면서 지금 제가 그렇게 나오는 건 제가 속이 좁은 탓이라며 마음을 넓게 가지래요. 이제 곧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성숙해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. 와, 이때만큼 살면서 이렇게 어이없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는 건데 말이죠. 전 어제 내지 못했던 화까지 끌어모아 터뜨리고 끝내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어제 시댁 갔다 온다더니 잘 갔다 왔는지 연락이 없어 걱정돼서 전화하셨대요. 그리고 전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어요. 보쌈 먹으라고 불렀다더니 하루 종일 가게에서 쓸 김치까지 김장을 하고 왔다는 것과 시어머니의 태도, 시아버지와 그 사람은 전혀 돕지도 않았다는 점,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했던 모든 말들까지 전부 다요. 저희 엄마도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놀라시더군요.
세상에 그런 집이 아직도 있구나 하시면서요. 전 당장 그 사람과 끝내야겠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거나 시댁을 바꾸는데 제 에너지를 쓰고 싶지도 않고 어디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으며 이미 정 떨어져서 도저히 결혼 못하겠다고요. 어머니도 다행히 상견례 전이니 제 생각이 그렇다면 당신들은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. 그런데 다만 그냥 끝내는 것보단 한번 똑같이 해보는 건 어떠냐고 하시더군요. 그 사람이 과연 자기 말처럼 혼자 다 할지 보고 어차피 헤어지면 끝인데 최소한 받은 건 돌려줘야 하지 않냐고요. 생각해보니 그 말씀이 맞았어요. 저만 고되게 일하고 나서 끝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았거든요. 그보단 똑같이 되돌려주고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깨닫게 해주고 끝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. 제가 그게 좋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주말에 김장 준비를 해놓을 테니 그 사람을 부르라고 하셨어요. 분명 그 사람이 장모님도 쉬게 하고 본인이 혼자 다 하겠다고 했으니 재료만 사놓겠다고요. 전 곧바로 그 사람에게 화내는 연락 대신 어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짜증이 심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습니다. 시댁 김장하는데 며느리가 가서 돕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말이죠. 그러자 그 사람은 역시 좀 쉬고 나니까 바르게 생각을 한다면서 저를 칭찬하더군요.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지만 일단 모른 체하고 맞장구를 쳐준 뒤 화해를 했어요.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 집도 김장을 한다고 말했죠. 그러자 그 사람은 당황을 하더군요. 저희 집은 김치도 안 먹고 김장도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이죠. 그래서 엄마가 힘들어서 김장 안 하는 거였는데 그 사람이 직접 다 준비해 준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번 주말에 준비해 놓을 테니 와서 담가달라고 하셨다고 했어요. 그랬더니 그 사람 표정이 참 가관이더군요.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누가 진짜로 그렇게 하냐고 하더라고요. 전 그럼 그 말은 그냥 해본 말뿐이었냐면서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는데 어쩌지? 너무 실망하시겠다. 이미 재료도 다 사셨다는데 라고 했죠.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푹 쉬더니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저희 집 김장이 담그는 날이 다가왔어요. 저희 엄마는 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. 그리고 일단 일하려면 든든히 먹어야 한다고 식사부터 대접해 줬죠. 요즘엔 밥도 안 먹이고 일 시키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요. 그 사람은 감사하다고는 했지만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표정으로 밥 먹는데 참 고소했습니다. 밥을 먹고 나서 어머니는 그 사람에게 고무장갑을 준 뒤 어머닌 김장 담글 줄 모르니 잘 부탁한다고 하시곤 나가셨어요. 그 사람은 저에게 직접적인 말은 못하고 그저 도움의 눈빛만 보내더군요. 도와달라고 하기엔 이미 뱉은 말이 있어 자존심이 상할 테니 알아서 제가 도와주길 바랐겠죠. 하지만 전 그 사람이 제게 했던 것처럼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. 그 후 그 사람은 혼자서 낑낑대며 일을 하긴 했어요. 김장 담글 줄 몰랐을 텐데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어찌어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한 1시간쯤 지났을까? 그 사람이 저에게 와서 따지더군요. 아무리 자기가 그런 말을 했어도 진짜 혼자로 하게 하면 어떡하냐면서요. 전 시댁에서 제가 담근 김치향에 비하면 5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정도는 혼자서도 담글 수 있지 않냐고 했어요.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래도 자기 어머니가 해주신 게 훨씬 많을 거고 같이 하는 거랑 혼자 하는 거랑은 다르다며 도와달라고 하더군요. 전 가볍게 비웃어주고 혼자 하게 내버려 둘까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
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나중에 질척거리지 않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. 그 후 그 사람과 전 낑낑대며 어찌어찌 준비를 모두 마쳤고 이제 배추 속만 버무리면 되는 상황이 됐었죠. 근데 그때부터 또 슬슬 꾀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. 행동도 참 느긋느긋하게 하더니 잘린 배추 하나 잡고 10분째 김치 속만 버무리는 척 하고 있었습니다. 전 너무 짜증이 나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제대로 하라고 했죠. 그랬더니 그 사람은 김치는 꼼꼼하게 속을 버무리고 채워야 맛이 살아난다는 변명을 하며 자긴 자기 방식대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저나 잘하라고 했어요. 말도 안 되는 변명인 건 알지만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싶어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20분이 다 되도록 그거 하나 계속 붙잡고 있더군요. 전 도저히 더는 그 꼴을 못 보기에 지금 당신 장난하냐고 적당히 하라고 화를 냈습니다. 그러자 예비 남편이 저야말로 적당히 좀 하라고 하더군요. 남편 알기를 개똥으로 아냐면서요. 제가 지금 김치 담그는데 자기가 설렁설렁 꾀부리면서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했더니 남자가 처갓집 와서 이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냐고 했어요. 이만큼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나머진 제가 다 알아서 해야 된대요. 그리고 남편을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요. 장모도 사위한테 어떻게 일 시키고 나갈 수 있냐며 사위를 이렇게 대접하는 게 서운하대요. 그럼 제가 시댁 가서 하루 종일 김치 담근 건 뭐냐고 전 그런 대접 받아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 그건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래요. 그러곤 고무장갑을 벗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나머진 알아서 하고 자긴 힘들게 일했으니 쉬겠다며 소파에 앉더군요.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오만 정이 다 떨어졌어요. 어차피 그 사람과는 끝낼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오늘 혼자 열심히 일하긴 하길래 그냥 용서해줄까 조금 아주 조금이나마 생각이 들었던 제가 바보였죠. 저는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제 손에 들고 있던 김치를 던졌습니다. 김치는 그 사람 얼굴에 정확히 맞고 몸으로 떨어졌어요. 그리곤 김치에 맞고 당황했는지 잠시 벙찌더니 이내 곧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.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. 그래서 전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고 하고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. 우리 결혼도 끝이니까 빨리 사라지라고요. 그 사람도 그땐 김치에 맞고 화가 났던 건지 그래, 나도 너 같은 사람이랑은 결혼할 생각 없어. 하더니 화장실로 가서 김치 양념 묻은 걸 씻어내려고 하더군요. 전 지금 어딜 들어가냐고 저희 집 어느 곳도 손끝 하나 대지 말고 사라지라고 했습니다. 이젠 남남이니까 손 하나라도 대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요. 그 사람은 이대로 어떻게 나가냐고 했지만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었죠. 결국 그 사람은 제 성화에 김치가 묻어있는 상태 그대로 나갔습니다. 그 사람이 나간 뒤 저는 화를 가라앉히고 소파와 바닥에 튄 김치 국물과 양념들을 차분하게 닦아냈어요. 어차피 끝낼 생각이었으니 이렇게 끝내는 것도 차라리 다행이었던 생각이 들더군요. 밖에 나가서 김치 양념들이 묻어있는 채로 사람들에게 보였을 걸 생각하면 고소했습니다. 하지만 저의 복수는 거기서 끝낼 생각은 아니었죠. 그날 김장을 마치고 난 뒤 저는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. 가게 계약한 거 이제 곧 있으면 계약 만료 시점이니 가게 빼라고요. 그랬더니 그 사람 네가 뭔데 가게를 빼라 마라 하냐고 하더군요. 돈 받고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 건물주 허락도 없이 세입자를 내쫓는 게 말이 되냐고요. 그래서 전 아주 해맑게 웃으며 응 괜찮아. 그 건물 관리를 맡긴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거든. 라고 답장을 보냈죠. 그런데 그 사람은 제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더군요.
뭔 소리야? 부모님이 원래 관리인인데 네가 대신 해야 한다는 거야? 라고 대묻더군요. 그래서 아니, 관리인이 아니라 그 1층 가게 건물주가 우리 부모님이라고. 아, 맞다. 1층뿐만이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우리 부모님 거고 나중에 나 물려주실 건데 미리 관리하는 연습해보라고 맡겼던 거지. 우리 부모님 성함 아직 모르지?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 있는 이름이 우리 아빠 이름이란다. 라고 보냈습니다. 아버지 신분증 사진과 함께 말이죠. 그날 밤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연락이 계속 오더군요. 계약서에 적힌 이름을 확인한 거겠죠. 물론 저는 모두 씹었습니다. 그러자 장문의 메시지가 계속 오더군요. 내용을 보니 한순간의 감정으로 일륜지대사인 결혼을 끝내는 건 아니다. 화난 게 있으면 자기가 사과할 테니 천천히 풀자.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전 아주 배꼽을 잡고 코웃음을 치며 됐고 가게나 빼라고 했어요. 그리고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테니 절대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어요. 지금 제가 말한 거 절대 바뀔 일 없으니 헛수고도 하지 말라고 하고요. 하지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. 그날 이후 그 사람의 태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더군요. 결혼할 사이에 그런 사실을 숨기는 건 사기나 다름없고 거기다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화도 냈다가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고 사과도 했다가 이렇게 가게 빼면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냐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기도 했다가 다시 한번 화를 내기도 했어요. 참 웃긴 건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혹은 자기 집이 저에게 무슨 잘못을 한 건지는 절대 깨닫지 못하더군요. 그리고 결혼이 취소된다는 것에 대한 걱정보다 가게를 빼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중심이었습니다. 사실 가게 옮기는 게 쉽지 않은 건 당연하죠. 주변 가게 월세들이 대체로 많이 올랐는데 저는 애인의 가게이기도 했다 보니 가격도 전혀 올리지 않았거든요. 게다가 여기서 이제 자리 잡는데 다시 새로 자리 옮겨서 자리 잡을 생각하면 머리가 꽤나 아팠을 겁니다. 하지만 제 알바 아니죠. 이젠 남남이니까요. 시부모님까지 와서 저에게 사정사정하기도 하고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고 훈계도 하셨지만 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나가지 않으면 소송 걸 생각이니 빨리 옮길 곳 알아보고 가게 뺄 준비나 하라고 했어요. 결국 제 성화에 못 이겨 그 사람과 그 부모는 가게를 빼서 나갔습니다. 소송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나마 그러진 않아서 다행이었네요. 지금 저희 가게엔 다른 가게가 들어와서 장사 잘하고 있어요. 그 사람과 5년간 시간 낭비를 했던 생각 때문에 가끔 화는 나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안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혹시 그런 김장 사건 없이 실체를 모른 채로 결혼을 했다면 지금 전 고통 속에 살고 있거나 이혼하기 위해 아등바등 거리고 있었겠죠. 그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비싼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.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모두들 결혼은 신중하게 잘 하시기 바라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